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상대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스스로 선택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의 지배를 받은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미혼이든 기혼이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면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가족도 인간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사랑에 대한 통찰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사랑한다. 사랑은 수많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진 영원한 관심사다.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자살을 하기도 하며 철학자도 결혼의 유혹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기적인 사람도 사랑에 목을 메고 까다로운 사람도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일을 보면 사랑은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러브라인이 빠진 드라마는 섭섭하며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 등 다소 충격적인 소재들이 인기 있는 것은 사랑에 대단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하면 풋풋한 첫사랑, 짝사랑을 떠올린다.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움은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는데 이런 실패한 사랑을 플라토닉하다고 미화하기도 한다. 영화 건축학개론 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던가. 쇼펜하우어에게 남녀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다. 실제로 남녀의 사랑은 성적 본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의 얼핏 성격, 경제력, 학벌 등 개인적인 조건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는 사랑을 하는 단역 배우고 그 무대의 각본은 종족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쓰였다. 개인은 이런 자연의 의도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성욕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크다. 이는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본능이다. 인간이 지닌 욕망 중에 욕망인 셈이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남녀의 사랑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후손을 낳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전제는 육체적인 접촉이다. 삶의 의지는 아무런 목표나 한계 없이 계속 노력하며 그 정점은 생식이다. 정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은 급속히 식고 쇠퇴한다. 플라톤은 백발의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욕에서 드디어 벗어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라고도 했다. 쇼펜하우어는 성욕이 인간을 경미한 망상에 빠뜨리며 성욕이 소멸해야 비로소 완전히 이성을 찾는다고도 했다. 자연의 새로운 개체인 후손 또한 종을 유지하기 위해 똑같은 사랑을 되풀이한다. 인간의 욕망은 신체와 분리될 수 없는데 두 가지 큰 욕구는 개체의 유지와 종족 번식이다. 결국 성적 욕망의 충족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자기 만족이 아니다. 자신의 죽음을 넘어 삶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삶을 연장하려는 행위다. 성적인 만족, 흔히 오르가즘이라는 불리는 쾌감은 개인이 한순간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죽어 없어질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생식은 삶을 유지하고 시간의 무한한 삶을 보증하는 원리다. 성욕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죽음이 없다면 남녀 간의 사랑도 없을지도 모른다. 성행위는 개인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의 삶이 자식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방법은 자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행위는 죽음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더욱더 살려고 하는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다. 내가 죽어서 사라져 먼지가 되더라도 나의 생명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듯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랑은 달콤한 환상 뒤에 이 세상에 영원히 남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생식의 목적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은 개인의 살려는 의지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종족의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의 취향대로 상대방을 골라서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집안의 대를 이은 것에 불과하다. 쇼펜하우어의 주장대로라면 상대방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차이는 경우는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그 집안의 대가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상처가 된다. 시련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그 집안의 생명이 끊기느냐 이어지느냐의 중대한 일인 것이다. 그 바탕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려는 삶의 의지가 있다.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사랑의 기쁨, 슬픔, 이별, 절망 등을 여러 형태로 접한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달콤한 사랑 뒤에는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본다. 유기체가 생식의 전략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거미, 말벌, 인간 등 모든 생명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식이 유기체의 궁극적 목적이자 가장 강한 본능인 이유는 종족 보존을 통해서만 의지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성욕의 실현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이 세상 모든 남녀의 사랑은 아무리 별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욕이라는 본능을 근거로 한다. 즉 남녀의 사랑은 예외 없이 이 본능이 특수화되고 한정되고 개체화된 것뿐이다. 성욕은 영원히 생존하려는 의지의 긍정이다. 이 세계를 삶의 의지로 본다면 그 의지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생식행위다. 봄날에 벚꽃이 활짝 피는 것, 물고기가 수십억 개의 알을 낳는 것 모두 살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생존에 대한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인류의 생명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영원한 상징이다. 사랑의 형이상학. 에로스의 어원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서 유래했다. 에로스는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으로 얼핏 에로틱과 관련된 것 같지만 오해다. 플라토닉한 사랑의 어원인 에로스는 완전한 지혜를 갖춰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일컫는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은 성적인 관계를 전제하므로 단순히 쾌락만이 아니고 죽음으로 끊어지는 생명의 의지를 이으려는 노력으로 봤다. 남녀의 성관계가 사랑의 최초의 행위이자 출발점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유교적인 전통과 남아 선호 사상이 없어지면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자의 역할이 줄어들고 제사 등 형식적인 의례가 많이 사라졌다. 이제는 생명의 대를 잇기 위해 결혼을 요구하는 것은 구닥다리가 할 일이다.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사랑을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유교적인 전통과 비슷한 점이 있다. 가장 슬픈 일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 나의 유전자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자신보다 더 빨리 죽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긴다. 자식은 나의 삶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의 목적이 생명의 보존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제, 경력 단절 등이 있지만 나의 삶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체념과 우리 자식에게 미래가 없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성에 대한 의식도 많이 바뀌다 보니 자유롭게 연애하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한다. 사랑을 일상의 일부분으로 여길 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기 위한 행위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생각해 볼 만하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형이상학을 알면 쾌락과 환상에 이끌려 타인을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사랑은 이상향이자 현실이다. 우리의 다른 본능처럼 사랑은 환상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이 맺어지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기쁨과 넉넉함으로 다가온다. 사랑의 환상은 짜릿하면서도 황홀한 기억이 된다. 반대로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은 낙담하여 삶을 포기하기도 하며 이뤄진 첫사랑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사실 사랑은 현실적인 조건이나 미래의 계획을 외면한 환상에 가깝다. 그 환상에 속아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위대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또한 사랑은 연인에 대한 소유욕, 질투심, 증오심 등과 결합하여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연애에 빠졌을 때 느끼는 모든 행복 감정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이는 이유.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상대에게 없던 매력도 생겨나게 된다. 남자는 자신의 개성과 특질에 잘 적응하는 여자를 바라며 그런 여자가 나타났을 때 목숨을 바칠 각오로 희생적인 사랑의 전사가 된다. 대부분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사랑에 빠지면서 연애는 자신의 일이라고 착각을 한다. 사랑을 쟁취하려는 욕망은 너무나 강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사랑의 환상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모든 연애는 성적인 환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눈먼 사랑의 바탕에는 남성의 성욕이 자리 잡고 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잘 차려입고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고치는 이유는 바로 성충동에 있다. 인간은 이런 사랑의 묘약에 속아서 상대방과의 만남을 행복과 만족으로 느낀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랑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이세를 낳는 데 있다. 이런 이기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연히 이루려는 인류의 종족 유지라는 목적이 은밀하게 달성된다. 정신적인 교감이 바탕인 연애는 쇼펜하우어에게 하나의 환상이다. 실제로 사랑의 본질은 생명의 보존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신체적인 조건을 따진다. 우선 나이를 볼 때 남자는 가임 기간에 여성을 매력이 있다고 느낀다. 남자들에게는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가 된 여자는 성적 매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미모가 없는 젊은 여성을 본래 타고난 미모의 나이 든 여성보다 더 매력 있게 느낀다. 일단 제외하는 경향을 보이는 셈이다. 젊은 여자는 미모가 없어도 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나이가 든 여자는 본래 타고난 미모라고 해도 젊음에 비해서 매력의 대상과 경쟁이 안 된다. 남자는 여성의 몸매에도 관심을 갖는데 그것은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의 가능성도 본다는 것이다. 특히 남자가 큰 엉덩이와 큰 가슴에 집착하는 이유는 풍만한 젖가슴이 유아에게 충분한 영향을 제공할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위 S라인의 몸매는 현재의 남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태어날 아이의 생존과 관련된 조건이다.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의 큰 키를 보는 경우는 장차 아이가 그렇게 좋은 유전자를 받기를 은근히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인 사랑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는 욕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을 사귈 때 재산이나 학력을 포함한 배경은 부차적이다. 그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외모와 같은 신체적인 특징이나 성격과 같은 장점이 더 고려되는 것이다. 서로의 차이만 기억한다면 사랑은 행복한 착각이다. 누구나 소중한 첫사랑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가슴이 설레고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언어, 욕구, 감정의 차이를 겪는다.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알아듣거나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영화와 위민 원트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여자들의 생각이 들리게 된 남자를 통해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보여준다. 광고 회사의 중형 닉 마샬은 새로 취임한 여성 광고 기획자로부터 여성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는 여성의 심리를 알기 위해 매니큐어를 칠하고 팬티 스타킹을 신고 헤어 드라이를 하다가 욕조에서 전기 감전이 되는데 그 후에 여자들의 생각이 들리는 신비한 경험을 한다. 그는 여성들의 생각을 알고 훌륭한 광고 기획을 하게 된다.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존 그레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행성 출신이라는 비유를 통해 그들의 언어, 감정, 욕구, 행동 등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생각을 지닌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쇼펜하우어는 출산이라는 목적에 있다고 봤다. 사실 연애 감정은 출산이라는 자연의 목적에 맞지 않다. 사랑을 통해 느끼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의 착각이다.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을 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연애 결혼을 한 사람은 동물적인 매력에 끌린 후 출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 모든 환상이 깨지고 열정은 바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조건을 맞춘 결혼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환상이 덜하다. 사랑은 완벽함을 위한 갈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귀게 될 상대방의 경제적인 조건을 따지든 외모나 재능을 따지든 나쁜 것은 없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랑이든 연애든 각자가 선택할 일이기 때문에 강요할 일은 아니다. 가끔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은 언젠가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도 사랑의 마력에 이끌려 타인의 관심을 갖고 서로 공감하며 함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어진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유행가가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늘 변하고 인생은 짧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은 없다. 다만 영원할 것 같은 착각 덕분에 덧없는 인생의 우리는 잠시 웃고 우는 추억의 시간을 함께한다. 결혼은 공동의 실존이다. 결혼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의 반복이다. 성행위를 끝내고 나서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듯이 결혼을 한 후에 속았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성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이다. 성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미친 듯이 서로를 갈구하지만 성욕이 호사스러운 세계의 모든 속임수 중에 정수라는 것이 곧 밝혀진다. 성욕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무한하며 엄청난 것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 보잘것없다. 모든 욕망이 충족되기 전과 충족된 후가 다르지만 특히 성적 만족의 경우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 욕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정열은 착각하게 하는 환상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종의 목적이 달성되면 기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사랑과 결혼 그 후를 내다보라. 결혼은 최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선택지가 됐다.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결혼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애 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혼한 후에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지 놀라기도 한다. 그 뜨겁던 사랑이 연탄재처럼 식어버리기도 한다. 김종서의 노래 아름다운 구속을 꿈꿨는데 현실은 무서운 감옥을 경험하게 된다. 사랑만 믿고 결혼했는데 돈 문제, 가치관과 생활 습관의 차이로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결국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결혼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젊을 때의 자유를 빼앗기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결혼을 지옥으로 표현하며 이혼한 부부의 고통을 당당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원인에는 무엇보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닥쳐올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신의 탓이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사랑은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기만이다. 이런 속임수는 아주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인간이 서로 결합하여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심어둔 자연의 계략이자 속임수다. 우리는 자연에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곧 그것이 기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달픈 현실을 마주하며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의 몇 수를 내다보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니체는 철학자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면서 독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그의 후손이 없다. 만약 결혼 이후의 어려운 현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면 니체처럼 혼자 자유로운 정신으로 마음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홀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에는 행복하지 않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니체의 마지막도 몇 명 남지 않은 친구가 함께했으며 오랜 병간호는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와 누이가 불평 없이 도맡았다. 니체가 이미 정신을 잃을 상태여서 전혀 몰랐지만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은 가족뿐인 것이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행복에 가까워진다. 사랑이라는 환상에 속아 결혼한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런 환상을 미리 알고 혼자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 어차피 둘 다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점이라면 어쨌든 결혼을 한 사람은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지만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독한 죽음이라는 최후를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 알지만 아기 때 기저귀를 갈면서 부모님의 고충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고 아이를 출산해 본 여성은 어머니의 산꼴을 알게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면서 고단한 삶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남자들은 왜 아버지의 어깨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뒤늦게 알게 된다. 결혼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릴 적 성장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고충도 알게 된다. 불평불만 없이 우리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도 그늘이 있었을 것이다. 결혼하면 불행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불행하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자연에 속는 일은 반복된다. 이혼을 한 후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다른 이성의 매력에 빠져 사랑을 하는 일이 흔하다. 세상에는 늘 멋지고 잘생긴 이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지만 헤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 고생이 끝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과 연애, 결혼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잠시라도 행복했다면 충분하다. 인간은 더 완벽해지기 위해 사랑을 한다. 결혼은 자신의 권리는 절반으로 줄이고 의무는 배로 늘리는 행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결혼을 통해 자신의 자유가 줄고 구속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보편화됐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 이후 맞닥뜨리는 고단한 현실은 사랑에 빠졌을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특히 자신을 돈 버는 기계쯤으로만 취급받고 가족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랑에 누구나 진지해질 수밖에는 없는 이유는 자신의 후손이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을 통해 느끼는 기쁨이나 고통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류의 종족 보존이라는 대전제에서 이루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로 바라봤다. 모든 연애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멸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 세대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미래의 세대는 우리의 사랑에 의존하고 있다. 나와 반대인 사람에게 끌리는 실존적 이유. 쇼펜하우어에게 성은 자신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사실에 목적이 있다. 우리 생명의 유한성은 후손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생명 존속이라는 본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사랑의 진정한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결함과 정반대 성격의 결함을 가진 상대방을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이 반대인 사람에게 더 끌리는 이유일 것이다. 키가 작은 남자가 키가 큰 여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피부가 하얀 사람이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한다.
특히 남자는 자기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면 굉장한 애정을 느낀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누리게 될 행복을 아름다운 꿈으로 그린다. 아름다운 이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다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은 외모를 중요하게 보는 남성과 달리 이성이 가진 내면의 장점을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성실, 친절, 배려 등을 더 고려한다. 이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뜨거운 정열과 무책임한 성적 욕구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랑은 공허와 후회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기만 뒤에 남는 진실은 후손이다. 처음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진지하며 자기의 보존을 위해 열심이다. 사랑과 성욕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 욕망한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존속하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출산이 목적인 성적인 사랑은 다음 세대를 구성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우생학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렇듯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을 낳기 위한 행위라고 봤다. 따라서 두 사람이 눈길을 처음 주고받을 때부터 이미 미래의 부모가 되기 위한 본능이 작동한다. 처음 눈길을 주고받을 때부터 이미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이 생겨난다. 미래에 어떤 아이를 낳을지 무의식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랑을 통해 자신의 결함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가 매력을 끈다. 무엇보다 예쁘거나 잘생긴 얼굴이 호감을 끈다. 오똑한 코, 시원한 눈, 예쁜 이마 등은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성의 조건이다. 여성은 자신이 갖지 못한 남성의 고유한 특징을 좋아한다. 딱 벌어진 어깨, 근육, 수염, 곧은 다리 등 외모뿐만 아니라 용기 같은 성격도 고려한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라는 속담도 생겨났다. 사랑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라. 쇼펜하우어의 사랑, 연애, 결혼에는 온통 생식 이야기만 나와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연이 인간을 속이는 방법은 고차원적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성애의 형이상학으로 이름을 붙였다. 만약 처음부터 자연이 인간에게 종족 보존만을 강요했다면 누구나 거부감을 가졌을 것이다. 자연은 인간을 속이기 위해 10대부터 20대까지 최고의 매력을 줬다. 좋은 피부, 건강한 모발, 밝은 목소리 등으로 이성에게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하나쯤 매력은 있다. 본인만 모르고 남은 아는 그런 매력이다. 아무것도 없다면 젊음이 매력이다. 40대가 되면 나의 청춘 자체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누군가에게 한 번은 고백을 하거나 고백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전혀 모르는 이성을 보고 첫인상에 가슴이 설레고 잠을 이루지 못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막상 얼굴을 보면 말을 못해서 헤매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진실된 사랑을 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자연에서 보면 진짜로 속은 것이다. 남의 시선을 끄는 것, 특히 이성의 관심을 끄는 것은 남녀의 차이가 있지만 건강한 신체와 외모다. 10대와 20대가 이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나이 차이가 위아래로 한 살인 경우도 있다. 쇼펜하우어의 생각대로라면 더 좋은 유전자도 고려하지만 잘생긴 외모에 끌린 것이다. 물론 각자 취향이 다르고 쇼펜하우어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두기는 했지만 공통점은 외모다. 여성은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를, 남성은 얼굴이 예쁜 여성을 원한다. 자연이 원하는 바는 다른 것을 덜 고려하고 잘생긴 외모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감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이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다. 자연은 인간이 사랑을 할 때 이것저것 따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젊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과 정열적인 사랑을 하길 바란다. 비록 결혼을 하면 그런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서로에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지기 마련이다. 결혼을 할 때
학벌, 경제적인 능력, 집 등을 꼼꼼하게 따지는 경우는 그런 조건이 없어지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실망해서 헤어지는 것은 매한가지다. 외모에 속아서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외모가 달라지거나 늙으면 실망한다. 돈을 보고 결혼한 사람은 재산이 없어지면 실망한다. 구석기 시대라면 몰랐던 현실들을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 세상에 멋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혼의 현실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를 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조건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자연은 인간이 눈먼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너무나 따지려고 든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 인간을 가족이라는 제도로 구속할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 같은 정열이 없다. 그러나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경제적인 조건을 보는 중매 결혼이나 콩깍지에 씌인 연애 결혼이나 불행하기는 마찬가지다. 결혼은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 아니며 이혼은 불행의 종지부가 아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도피만의 분비로 유지되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젊을 때의 사랑의 감정을 덧없는 것이며 결혼은 현실이라면 가끔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편지나 문자를 보면서 연애할 때를 기억하는 것도 상대방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일 것이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엿보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만드는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면 영상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지혜를 드리는 인생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